안녕하세요. 딸내미와 아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 보는 재미와 이 채널의 사연을 듣는 재미로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여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야구와 같다며 저는 6회 말이니 아직 9회 말까지 달릴 것이고 연장전도 갈 수 있다고요. 100세 시대인 만큼 모두가 건강하길 기원하며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네 식구가 되어 아주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저희 네 식구 건강하게 잘 살기만 바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간 시기에 남편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외도를 해서 상간녀를 임신시켰다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애들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매우 당당하게 상간녀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남은 생을 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도 기가 막히고 오만정이 떨어져서 위자료만 제대로 내놓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을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알겠다며 돈을 내놓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상간녀한테 가버렸어요. 이후 전 남편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저와 애들 셋이서 잘 살았어요. 그이가 없다고 집안이 무너지거나 굶는 게 아니었으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니기로 마음을 먹은 터라 돈에 쪼들릴 일은 거의 없었어요. 자식들은 매우 바르게 자랐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딸내미는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를 가더니 30살에 시집을 가겠다고 했어요. 딸은 제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야무지고 현명한 아이라 응원해주며 시집을 보냈답니다. 딸과 사위는 천생연분 같아서 너무너무 잘 살아줘서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회사에서 과장이 되도록 저와 같이 살았어요. 30 중후반인데 만나는 여자도 없었고 회사와 집만 오갔어요. 제가 여자 좀 만나라고 부추겨봤는데 끌리는 여자도 없고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해서 아무래도 30대에 장가 보내기 글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자주 외박을 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언제 말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하겠다고 집에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애인이 너무 어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상은 씨 나이가 몇이야? 내가 보기엔 20대 중반 같은데. 네 어머님 26이에요. 26? 그럼 내 아들이랑 띠동갑? 상은 씨 부모님이 12살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는 걸 알아? 허락하실까? 벌써 인사 다녀왔어요, 어머님. 오빠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아유, 부모님이 큰 결심해 주셨네. 나야 젊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 걱정이네. 세대 차이가 나서 싸우기라도 하면. 어머님, 그럴 일은 절대 없을걸요? 저랑 오빠랑 대화가 엄청 잘 통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이만 어리지 살림은 제법 해요. 요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실력도 꽤 좋아요. 그래? 젊은 사람이 살림 잘한다고 자랑하니 신기하네. 그럼 지금 하는 일은 뭐야? 회사에서 격리하고 있어요. 나랑 하는 일이 똑같네. 나 작년에 정년퇴직했어. 격리 일을 40년 가까이 했어. 우와,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운명이었나 봐요. 어머님, 저 받아주실 거죠?
그럼. 아가씨가 참 밝기도 하네. 그래, 둘이 잘 살아봐.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던 아들 녀석이 12살이나 어린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순진해서 혼자 여자 만나는 걸 잘 못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나 봅니다. 자식이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얼마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사돈 부부는 엄청 조용하셨고 저와 눈을 거의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꼭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쳐박고 식사만 했죠. 사돈 두 분은 원래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낯도 가리시는 것 같아요. 네, 사돈. 저희가 좀 그래요.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게 소심하죠. 그럴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성격이 같을 순 없으니까. 전 이해합니다. 이해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럼 애들 결혼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볼까요? 상견례 분위기는 아주 조용했고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반대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었으니 사돈의 성격을 맞춰드리려고 저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죠. 그렇게 2달 뒤 아들과 며느리는 하객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제 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정주부로 살기로 했고 아들 혼자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아들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를 골랐죠.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반찬도 챙겨주고 잘 사는지 볼 수 있었죠. 애들이 신혼이니 일단 전화를 해서 허락을 구하고 찾아갔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날씨처럼 화창하게 입으셨네요. 얼굴빛도 좋으신 것 같아요. 어쩜 넌 말도 그리 이쁘게 하니. 집이 엄청 깔끔하구나. 정말 손끝이 야무진 것 같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살림만 하는 자신 있어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요. 어머님, 오신 김에 제가 한정식 집에서 드시던 음식 맛 보여드릴까요? 난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온 건데. 일단 냉장고에 반찬부터 넣자. 저는 은근슬쩍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봤는데 김치가 종류별로 있었고 마른 반찬, 볶음 등 주기표를 붙여놓고 아주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아가 이거 다 네가 한 거니? 네, 어머님. 제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할 게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엉덩이가 가벼운 편이라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나보다 낫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반찬을 가져왔네. 내가 가져온 반찬이 초라해지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건 특별한 거니까 꼭 챙겨 먹을게요. 우와, 꼬막 무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데? 그러니? 그럼 많이 먹거라. 입에 맞으면 자주 해줌마. 며느리는 바로 반찬통을 열어 꼬막 하나를 집어 입안에 넣더니 감탄사를 뿜어내더군요.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그냥 별거 없는데 입에 맞다니 다행이구나. 어머니 완전 대박이에요. 제가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 해도 어머님 발끝도 못 따라갈 수준이에요.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나이 어린 며느리가 가정주부로 지낸다고 해서 답답해하며 실증이 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니 현모양처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대로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죠. 그렇게 어여쁜 며느리가 자주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자제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새 식구가 생겼으니 마음이 들떠서 몸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주말에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아서 몰래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나들이라도 갔나 싶어서 돌아서는데 집안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대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주말에 신혼집을 찾아간 것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눈치 없이 행동한 것 같아 되도록 아들의 신혼집을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자식들이 먼저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매우 섭섭하게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통화가 됐어요. 집도 코앞이고 충분히 보러 올 수도 있었는데 석 달 넘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좋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불편했는데 억지로 참아가며 절 받아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늦은 밤 산책하러 나갔는데 아들이 홀로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로 먼 하늘을 보고 있더군요. 왜 그러냐 표정이? 새신랑이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그래, 네 엄마다.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미안. 엄마 산책 나왔구나. 넌 술 마시러 나왔니? 왜? 새애기랑 싸웠어? 싸우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혼자서 생각할 게 있어서. 너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봐.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들어주는 건 잘하잖냐? 아니야, 별거 아니야. 회사 일로 피곤해서 그래. 엄마, 나 그만 들어가 볼게. 나중에 연락할게. 희용아! 희용아! 어깨 펴. 기운 좀 내. 아들은 가장이 되어 걱정 근심이 많았는지 어깨가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잠깐 만난 뒤 계속 얼굴을 못 보고 지냈어요. 한동안 신혼인 아들 내외와 만나지 않고 조용히 지내던 중 며느리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꿈자리도 좋아서 꼭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꿨는데 꼭 태몽 같아서 물어보려고 오랜만에 신혼집에 가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냥 집에 있을까 하다가 이내 마음을 고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일 오후고 잠시 들러 꼬막 무침을 전해주며 대화 좀 나누다가 오기로 마음먹었죠. 양손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신혼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이윽고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놀란 얼굴을 보이더군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유, 세아가 내가 눈치가 없었나 보다. 지금 바쁘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들어오세요. 그래, 잠깐 반찬만 주러 온 거니까 금방 일어날 거다. 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처음 모습과 사뭇 달랐어요. 꼭 다른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답니다. 어쨌든 반찬을 들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웬 여자아이가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어머, 이 귀여운 꼬마 아가씨는 누구야? 어머님, 친구 아이 잠깐 맡아주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 사는 친구가 급한 일 있다고 해서요. 아, 그렇구나. 아가, 이름이 뭐니? 김채림. 아, 채림이? 아유, 이름도 예쁘네. 반갑다, 꼬마야. 나 꼬마 아닌데? 7살 돼서 이제 꼬마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미안하다, 채림아. 전 어색하게 반찬통을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세아가, 너 혹시 소식 있니? 무슨 소식이요? 임신 말이다. 아유, 어머님도 참,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이에요. 어머님 빨리 애를 낳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태몽 비슷한 걸 꿔서 물어봤다. 전 아니에요. 혹시 형님이 아기 가진 거 아니에요? 내 딸? 아니, 걔는 벌써 아들, 딸 낳고 사위가 정관 수술까지 했다. 아무튼 전 아니에요. 어머님, 식사 준비해 드릴 테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며느리는 냉랭한 말투로 절 대했어요. 제가 괜히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식사만 하고 불이 나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몽을 맨날 바꿔가면서 꿨어요. 하루는 방문을 열었는데 금괴가 쌓여 있었고, 하루는 어여쁜 공주가 제품에 안겨서 까르르 웃기도 했죠. 이 정도면 진짜 손주가 생기는 것 같아서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제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 건지 받질 않더군요. 지난번처럼 그냥 찾아가는 건 너무 추태 같아서 꾹 참고 다음에 이야기해보려고 생각했죠. 며칠 뒤 마트에 가서 찬거리도 사고 사람 구경도 하면서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멀리서 카트를 끌고 가는 게 보여 반가운 마음에 속도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새아가, 어머님, 여긴 어떻게... 여기 마트잖니. 장 보러 왔지. 너도 장 보러 왔구나. 그 순간 며느리 뒤로 달려와 안기더군요. 지난번 봤던 꼬마 아이였습니다. 아유, 채림이구나. 나 기억하지? 꼬마는 며느리 등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어머님, 그 친구가 급한 일 있어서 또 저한테 맡기고 갔어요. 오후에 제가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 아이, 근데 친구 애를 너무 자주 봐주는 거 아니니? 새아가, 너는 너 아이를 낳아야지. 내가 요즘 태몽을 자주 꾸는데 혹시 소식 있니? 아니요. 어머님, 임신 보채시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 아니야. 난 진짜 태몽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아니, 네가 아니라면 다른 꿈이겠지. 아이, 오늘은 로또를 해야겠구나. 어머님, 저 그만 가봐야 하니까 장 보시고 가세요. 그래, 잘 가라. 체리마 안녕, 다음에 보자. 제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지만 꼬마는 여전히 제가 어려웠는지 눈을 피하고 며느리 등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더군요. 며느리와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고 어색해져서 쉽게 연락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에게 전화하면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만나자고 말하고 끊더라고요. 신혼에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주 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딸과 사위가 집에 왔는데 아들 내외가 보이지 않자 딸이 입을 삐죽거리더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어이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자네 시어머니 생신이잖아. 당장 와서 축하 인사라도 하지. 저는 손을 저으며 그만하라고 했어요. 아유, 얘 희선아, 왜 그러니? 내 생일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아이, 엄마, 내가 올키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 엄마 생신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생신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일러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까부는 건지 처음부터 이러네? 안 되겠어. 내가 오늘 혼 좀 내야겠어. 아유, 하지 마. 그러지 마. 이제 겨우 6달 된 새댁이잖아. 나이도 어리고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버려둬. 제가 그렇게 일러뒀는데도 딸아이는 아들 내외가 제 집에 오자마자 한 소리 하더군요. 야, 박희웅, 너 엄마 생일 까먹은 거야? 옳게,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전화해서 일러줬지? 형님, 죄송해요. 저희가 요즘 정신없는 일이 있어서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 누나, 왜 보자마자 큰 소리야. 내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혼을 내. 아, 누나가 엄마를 언제부터 그렇게 잘 챙겼다고 이 난리냐고. 야, 희용이, 너 장가 가더니 아주 팔불출이 다 됐구나. 그래, 신혼 재미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엄마 생신을 까먹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엄마가 너랑 나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잊었어? 아이, 누가 모른대? 아이, 그리고 매년 있는 생일인데 한 번 깜빡했다고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해? 이 자식이. 저는 아들, 딸이 다투는 걸 보고 한 소리 했습니다. 야, 싸우려거든 다들 나가라. 니들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생일이고 뭐고 다 관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아들, 딸이 입을 다물었고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하더군요. 다행히 딸은 화를 풀고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보고 부러워하는 눈으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렇게 음식 진짜 잘하네. 듣던 대로 보통 실력이 아니야. 살림 구단이 맞긴 하나 보네. 아니에요, 형님. 형님에 비하면 전 아직 새끼 강아지예요. 이렇게 혹시 소식이 있어?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태몽 같아서 말이야. 근데 나는 애가 둘이고 남편이 정관 수술까지 했어. 아무래도 동서태몽을 내가 꾼 거 아닌가 싶어. 전 아니에요. 오빠랑 저는 아이 천천히 가지기로 했거든요. 최소 신혼을 2년은 채우고 가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누구의 태몽이지? 엄마, 혹시 애인 생겼어? 딸이 태몽꾼 소리를 하더니 며느리가 임신이 아니라고 하자 저에게 임신했냐는 농담을 하더군요. 에라이 카시나야,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으리? 엄마 농담이야, 농담. 근데 분명히 태몽 같았어. 우리 집안에 애 낳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지? 희선아, 나도 태몽 많이 꿨다. 근데 그거 다 개꿈인가 보다. 너나 나나 개꿈 꾼 거니까 잊어버려라. 딸 역시 저와 비슷한 태몽을 꿨다고 해서 혹시나 며느리에게 소식이 들릴 것 같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제 생일은 무난하게 잘 보냈고 밤이 돼서야 자식들이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들이 장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혼자 집안에 남게 되니 심심하고 외로웠어요. 딸내미가 영감 한 명 꼬셔서 사귀어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볼까 하는 재밌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왔다고 문을 두드리고 택배기사가 현관 앞에 두고 갔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할 줄 몰라서 택배를 시키는 일이 없어 지인이 보낸 건가 싶어 문을 열어 택배를 봤더니 제 아들이 시킨 거였더라고요. 저한테 주는 선물인가 싶어 일단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꼬마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바비 인형이더라고요. 아들이 이걸 왜 샀는지 궁금해서 머리를 쥐어짜봤지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택배를 들고 아들 신혼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말이고 아들 부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또 전과 같은 놀란 얼굴로 보더군요. 어머님? 예,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다. 희용이가 주문한 모양이야. 잠깐 들어가도 됐니? 네, 들어오세요, 어머님. 집안엔 아들은 없었고 7살 꼬마 체리미가 있더군요. 또 이 꼬마가 왔구나. 네 친구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신혼집에 애를 자꾸 맡기고 그러는 게 좋게 보이진 않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친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요. 그런 거니? 그럼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구나. 아무튼 내 아들은 어디 갔니? 잠깐 뭐 좀 사러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어머님, 점심 준비 중이니까 식사하시고 천천히 가세요. 저는 바비 인형에 대해 물으려다가 아들이 오면 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체림이 옆에 앉았죠. 할머니, 체림이가 처음으로 날 부르는구나. 그래, 체림아, 그동안 잘 지냈니? 할머니, 비밀 있는데 말해줄까요? 비밀? 그래, 할머니랑 비밀 나누고 싶으면 말해보거라. 이거 말하면 혼나는데 내가 할머니한테 알려줄게요. 사실 이모가 우리 엄마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가 엄마라고? 지금 주방에 있는 이모가 우리 엄마예요. 전 엄마 친구 딸 아니라고요.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할머니 앞에서 입방청 떨지 말라고 했다고요. 뭐가 어째? 네가 내 며느리,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이모 딸이라고? 네. 엄마랑 시골에서 살다가 여기로 이사 왔어요. 아빠랑 헤어지고 엄마랑 같이 여기로 온 거예요. 새아빠가 잘해줘서 너무 좋아요. 새아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던 근심 가득한 얼굴이 생각났어요. 아마 그때쯤 며느리가 애딸린 이혼녀인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셨어?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너희 부부는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는 말밖에 못하니? 그래, 연락 없이 와서 미안하다. 너 택배를 잘못 시킨 것 같더라. 그거 채림이 주려고 산 거지? 아, 그 인형이요? 맞아, 우리 집에 가끔 놀러와서 선물로 샀어. 채림이가 네 처의 딸이라는데 알고 있었니? 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그래? 저는 채림이에게 인형을 전해주며 방에 가서 놀고 있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한자리에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들은 게 진짠지 물어봐야겠구나. 채림이가 새애기 네가 엄마라는데 맞니? 채림이가 그래요? 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너 애 딸린 이혼녀였니? 희용이 넌 이 사실 알고 있었니? 네? 채림이가 그래요? 장난친 모양이에요, 어머님. 날 속일 생각하지 마라. 당장 네 년을 사기꾼으로 고소해버릴 수도 있다. 솔직하게 말해.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 마냥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애딸린 이혼녀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죠. 혀를 차며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자 아들이 떨리는 입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나도 결혼하고 알게 됐어. 이 사람 종갓집 며느리로 살았대. 20살에 시집가서 애 낳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대. 이 사람 잘못 하나도 없어, 엄마. 그리고 과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봐줘, 응? 이게 뭔 개코꾸녕 같은 소리야? 애 딸린 이혼녀랑 계속 살겠다고? 너 돌았니? 다 집어치우고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년이랑 헤어져. 끝내라고? 엄마 그만해. 난 채림이를 딸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처음엔 나도 엄마처럼 화나고 미칠 것 같았지만 이 여자를 포기하지 못하겠더라. 너무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손녀가 생겼다고 생각해줘. 우리 둘 사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라고? 이 멍청한 호구 자식아. 너 속아서 결혼한 거야? 야 며느리, 이상은 너 인연 우리 모자한테 무슨 짓 한 줄 알아? 사기 결혼한 거야 이 사기꾼아. 그러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오빠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혼녀라고 밝히지 않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제가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주 웃기는 년일세. 너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한 거지? 가만 생각해보니 네 부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왜 그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기가 죽어 있었는지 알겠구나.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였어. 이것들 가족 모두가 사기꾼이었어. 당장 네 년딸 데리고 여기서 나가! 어머님 잘못했어요. 근데 오빠랑 헤어질 수 없어요. 저 천벌받을 거 아는데 오빠의 아내로 평생 살고 싶어요. 이게 좋게 말하니까 끝까지 헛소리하네. 좋다 이년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의 뺨을 여러 대 갈겼습니다. 얼마나 세게 날렸던지 얼굴이 새빨개졌고 코피도 터졌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러다 사람 잡겠어. 지금 사람 잡는 중이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못하는 걸 내가 해줄 테니까 물러서. 그만해. 엄마가 무슨 짓을 해도 상은이랑 못 헤어져. 나와 비키라고.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다. 오늘 인연 쫓아내고 끝내라.
너희 혼인신고 아직 안 했다고 했지? 그럼 그냥 몸만 내보내면 돼. 저 방에 있는 인연 딸내미랑 쫓아버리면 된다고. 하지 말라고, 엄마. 계속 이러면 나 엄마 안 볼 거야. 나 상은이 남편이자 채림이 아빠야. 엄마가 무슨 짓을 해도 바꾸지 못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나랑 인연을 끊어버려. 뭐야 이놈아? 지금 천륜을 끊고 애딸 인연이랑 계속 부부로 살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야. 난 이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참견하지 마. 하! 이놈이 단단히 미쳤어. 너 저리 비켜 있어. 나가서 바람 쐬면서 정신 차리고 오라고. 나가야 할 사람은 엄마야.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살 테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아들의 눈빛을 봤는데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죠. 그리고 저를 증오하는 마음까지 보였답니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거야? 나가! 마지막 경고야. 나가! 희용아, 다시 생각해.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잘못은 내가 아니라 엄마가 하고 있어.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가란 말이야! 정말 소름 끼치도록 아들이 무섭더군요.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과 이빨이 꼭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몸져 누웠죠.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신경안정제까지 지어 먹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와 채림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아들을 설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은 흘러갔고 아들 내외는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거의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찾아왔는데 아들 집과 있었던 일을 뒤늦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딸은 경악하며 당장 며느리를 잡아 족치겠다고 흥분했고 사위도 제 아들을 정신 차리도록 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날 딸 부부와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사가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요. 제가 찾아올까봐 다른 곳으로 떠난 모양이었어요. 엄마, 희용이 이 자식 진짜 가족을 버릴 생각인가 보네? 나쁜 자식. 아휴, 지금이라도 찾아서 허락해줘야 하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애 딸린 이혼녀를 받아주겠다고? 아이 그럼 어쩌겠어. 이렇게 도망가서 사는데 평생 아들을 안 보고 살 순 없잖아. 난 모르겠다. 엄마, 난 그 자식이 엄마한테 한 짓 보니 역겨워서 보고 싶지 않아. 그 자식 찾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딸아이는 화가 엄청나서 아들을 안 보고 살자고 하더군요. 나쁜 놈이라며 욕을 한참 하다가 떠났죠. 그런데 저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되는 걸 포기했고 아들이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아들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가족이어도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아들과 연락해봤는데 저와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학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꿈자리가 몹시 좋지 않았어요. 꼭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에 탐정 사무실이 있어서 찾아가 아들의 신상 정보를 알려줬고 찾아달라고 돈을 주고 의뢰했죠. 그러자 딱 하루 만에 찾아냈어요. 아들이 있는 주소를 받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주소로 찾아간 곳은 달동네에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아들이 힘없이 고시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보자 두 다리가 떨리더군요.
삐쩍 마른 모습이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희용이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 날 어떻게 찾았어? 경찰서에 연락 와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면목 없어서 연락 못했어. 엄마, 나 제대로 속았어. 집사람이 보통 사람과 달랐어. 그년이 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말해봐. 어디부터 잘못됐는진 모르겠어. 내 통장에 돈을 막 쓰더니 처가 부모님이 아프다면서 돈을 요구했고 집도 마련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대출을 여기저기서 받았어. 근데 돈을 받아내고 사라졌어. 체리미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알고 봤더니 장인 장모는 원래 없었대. 우리가 알던 처부모님은 그냥 대역 알바를 하던 사람들이래. 아이고, 이 등신아. 그래서 사기당하고 거지꼴로 고시원에서 사는 거야? 아우, 내가 못 살아. 너 엄마 말 안 듣고 철륜 끊더니 꼴 좋다. 집사람한테 속은 걸 알고 충격이 심했어.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일도 못하고 폐인으로 지냈어.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 어디로 도망간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엄마한테 지은 죄가 크니 찾아갈 수 없었어. 미안해, 엄마. 내가 환장하겠다. 곱게 길러줬더니 이런 식으로 불효를 해. 너 일어나. 당장 짐 싸서 나와. 엄마 집으로 가자고. 엄마, 아니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엄마 집으로 가. 나 이젠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어. 한심한 잉여란 말이야. 저는 아들이 정신이 들게끔 귓방망이를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려! 빨리 짐 챙겨서 나와! 알았어, 엄마. 금방 나올게. 그렇게 아들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고 탐정을 다시 불러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며칠 뒤 딸과 사위를 불렀고 같이 며느리가 있다는 장소로 향했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다른 남자와 신혼살림을 차렸다고 하길래 가봤더니 남자 혼자 있더군요. 여기가 이상은 그년이 사는 집이죠? 네, 나랑 결혼한 여자였죠. 지금은 여기 없어요. 내 돈 땡겨 먹더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애딸린 년이라 조용히 잘 지낼 줄 알았더니 돈 뜯어내고 나갔어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고소를 해보려고 해도 위치를 모르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상습범이네. 남자들 등쳐먹는 년이었어. 저흰 그곳에서 나왔고 탐정에게 다시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사 중 밝혀진 건데 며느리가 종갓집에서 이혼하고 나온 이유가 바람기가 다분했고 딸 체리미가 친자가 아니어서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종갓집 아들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평생 팔자 펴고 살 수 있었는데 바람기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며느리 위치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조사하던 탐정은 곧 위치 파악이 됐다고 알려줬습니다. 딸과 사위와 같이 며느리가 있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지하의 호스트바에 들어갔고 웨이터에게 사람 찾으러 왔다 전하고 모든 방을 열어가면서 며느리를 찾아다녔어요. 가장 큰 방의 문을 열자 호빠 4명과 며느리가 술 처먹고 놀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남자 넷을 불러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 이상은 여기 있었냐? 내 아들한테 사기치고 이런 데서 술 처먹는데 돈을 쓰고 있던 거야? 어라? 이게 누구야? 우리 어머님이네? 어머님, 같이 한잔해요. 여기 젊은 애들이랑 같이 술 마시면 기분 좋아져요. 얼른 와요. 형님도 오셨네? 형님, 칙칙한 남편 말고 탱글탱글한 애들이랑 같이 놀아봐요. 인연이 제대로 취했구만. 그래, 오늘 여기서 제대로 놀아보자. 제가 인상을 쓰자 호스트바 선수들이 눈치껏 퇴장했습니다.
각성한 저는 바로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놓친 애가 미쳤나? 당신 아들 돌려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돌려주려면 멀쩡하게 돌려줘야지. 왜 싹 다 벗겨먹고 폐인이 된 채로 돌려줬냐? 니년이 어리고 예쁜 걸로 남자만이 홀린 모양인데 이젠 그 짓 못하게 내가 얼굴 갈아줄게 이년아. 아씨, 귀찮게 왜 찾아오고 지랄이야. 당신들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한번 와봐. 덤벼보라고.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달려가서 따귀를 연타로 날리자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는지 똑같이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또 귀싸대기를 맞았는데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예상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았죠. 아무튼 제가 몇 대 얻어 터지자 사위가 며느리를 잡으려고 하자 구두발로 사위의 정강이를 걷어차더군요. 얼마나 아팠는지 사위는 고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딸이 나섰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랑 남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야, 액달린 꽃뱀. 네 상대는 내가 돼야겠구나. 너 어디서 좀 놀았니? 싸움 좀 해봤어? 그래, 놀았다. 껌 좀 씹었지. 너도 좀 놀았니? 그럼 덤벼봐. 내가 오늘 니들 싹 다 혼내줄 테니까. 들어와봐. 제 딸은 눈에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흥분해서 며느리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는데 며느리가 어찌나 억세던지 딸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얼음통이 보였어요. 스테인레스 재질의 단단한 몽둥이가 될 것 같았죠. 얼음통을 들고 며느리의 뺨따기를 한 대 날렸더니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더군요. 그때부터 상황은 역전이 되어 저와 딸, 사위가 그년을 제대로 밟아줬습니다. 그만해 이것들아! 당신 아들이랑 1년 넘게 살아줬고 돈 좀 받고 헤어진 건데 왜들 난리야? 당신 아들이 폐인이 된 걸 왜 내 탓을 해? 그래도 정신 못 차리네. 넌 내 아들의 영혼을 짓밟았어.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을 단단히 홀려놓고 싹 다 벗겨먹고 도망갔지. 그 충격에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 앓으며 고시원에서 지냈어. 안 죽고 고시원에서 잘 살고 있구만. 근데 왜 찾아와서 이 난리인 건데? 이거 안 되겠네. 희선아, 김서방, 확실하게 밟아주자. 그리고 사기로 고소해버리자고. 고소? 아니,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걸 받은 건데 무슨 사기야?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꺼져. 나 팰 만큼 팼으면 그만 꺼지라고. 밖에 누구 없어? 이것들 좀 치워줘. 며느리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 이기적인 꽃뱀이었습니다. 잘못을 모르고 계속 날뛰었죠. 그래서 한참을 더 혼내줬고 주둥이를 뻥끗 못할 정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반송장으로 만들자 그년이 바닥에서 코를 골더군요. 정말 가지가지하는 년이었어요. 이런 도라이를 왜 몰라보고 아들과 결혼시켰는지 큰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위가 며느리를 업었고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들은 만신창이가 된 며느리를 보고 놀라더군요. 엄마, 이 여자 어떻게 찾았어? 근데 꼴은 왜 이래? 내 아내를 팬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잖아. 뭐야? 너 지금 누구 걱정하는 거니?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거울을 봐. 네 몰골을 보고 삐쩍 마른 네 몸뚱아리를 보라고. 내가 너 때문에 심장이 여러 번 주저앉는데 네 마누라 걱정이나 하는 거냐? 미안. 내가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걱정되네. 내가 왜 이러지? 그러자 딸이 아들의 머리통을 쥐어박았습니다. 한심한 놈아.
꽃뱀한테 제대로 당해놓고 아직도 못 잊었냐? 너 안 되겠다. 누나한테 좀 맞자.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맞아보라고. 누나, 미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만해. 이 멍청한 놈아. 인연을 사기죄로 고소해도 돈 못 받아. 유흥에 돈을 다 쓰는 바람에 가진 거 하나 없다고. 그럼 체리미는 어디서 지내고 있어? 체리미? 엄마, 그 꼬맹이는 어딨대? 지하방에 있다고 하더라. 애를 혼자 두고 술 처먹고 놀러 다닌 거야. 남자들 등쳐먹었으면 지 딸한테 잘 좀 해주지. 아휴, 이런 건 엄마 자격도 없어. 탐정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리미를 돌봐줄 곳을 찾았대. 그리고 인연은 곧 경찰이 와서 데려갈 거야. 사기죄랑 체리미를 방치한 죄로. 코를 골고 자던 며느리는 곧 도착한 형사들이 깨워서 일어났고 쇠고랑을 찼습니다. 뭐야 이거? 난 죄 없어. 아무 죄 없는 시민을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이 짭새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상은 씨, 사기죄랑 자식을 방치한 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학대 혐의가 확실히 밝혀졌으니 가능합니다. 자, 어서 따라 나오세요. 닥쳐. 이거 놔! 내 딸이 자는 동안 밖에 나와서 노는 거야. 그냥 한 잔 걸치는 중이었다고. 고작 그런 일로 긴급 체포를 해? 며느리가 고작 그런 일이라는 말에 분노한 아들이 삐쩍 마른 팔로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 나쁜 인간, 체리미는 나에게도 딸 같은 애였어. 그런 아이를 그렇게 키워? 넌 천벌 받을 거야. 뭐래? 야 호구, 너 나랑 살고 싶으면 당장 날 빼내줘. 사귀고 뭐고 다 취소하고 체리미한테 가서 경찰한테 잘 말하라고 전해. 내가 방치했다는 소리 하지 않게 교육하라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 며느리의 머리통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끄소리를 내더니 발광하려는데 형사들이 억지로 끌고 나가면서 더는 미친 꼴을 보지 않았답니다. 경찰서에 끌려간 며느리는 바로 구속 조치가 됐어요. 재판을 받은 뒤 오랜 형량을 살아야 했죠. 체리미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가 곧 새 부모를 만나 입양됐답니다. 어린 것이 딱하지만 새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제 아들은 우울증이 갈수록 심해졌고 몸은 더 말라갔어요. 일을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정신병원에 잠시 입원시키기로 했답니다. 마음의 병이 나으려면 정신과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래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어요. 그 사이 부쩍 좋아진 아들은 잘 먹고 잘 자며 건강을 관리했고 얼마 뒤에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그래도 대기업 다니며 많은 성과를 낸 덕에 이번에도 큰 회사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어요. 희웅아, 살도 많이 오르고 좋아졌네. 이제 살만하냐? 엄마. 이제 정신 제대로 차렸어. 내가 그 도라이 꽃뱀한테 걸려서 제대로 돌아버려서 가족들 힘들게 했어. 진심으로 죄송해요. 안다니 다행이구나. 이제 엄마 속 그만 썩여라. 엄마, 나 만나는 여자 있어. 뭐? 아니, 벌써? 아니, 벌써는 아니구나. 뭐 하는 사람인데?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서 소개받았어. 대학병원 간호사야. 신원 확실하고 꽃뱀 아니고 부모님도 대역 같은 거 아니야. 참 기특하네. 그래, 뭐 알아서 잘 만나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래서 뭐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야? 완전 예쁘고 착한 사람이야. 나 이번엔 진짜 제대로 장가 갈게. 결혼은 시키고 싶었지만 아들이 사기당한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돈을 받게 되어 무척 황당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에 상간녀와 바람나서 이혼한 전 남편이 오랜 암투병을 하다가 숨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상간녀에게 버림당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보험금 수혜자를 모두 절호해놨다는 소식도 들었죠.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나쁜 인간이 벌을 받고 세상을 떠난 것이 고소했고 보험금을 받게 되어 아들을 결혼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장례식은 약식으로 치러주고 왔어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야 할 것 같아 아들, 딸과 가서 대충 치러주고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해준 간호사와 교제하다가 곧 결혼했습니다. 그쪽도 돌싱이고 비슷한 상황이어서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해치웠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보험금으로 마련해준 신혼집을 이번에도 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정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결정한 일이었죠. 아들은 거의 매주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엄마 며느리가 엄마 보고 싶다고 찾아왔어. 엄마 손맛 보고 싶대. 밥 줘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시애미 밥을 먹고 싶어서 왔다고? 그럼 해줘야지. 얼마든지 해줄 테니 먹고 싶거나 내가 보고 싶으면 아무 때고 와라.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어머님 반찬 때문인지 몸이 건강해져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뭐야? 아기가 들어섰다고? 아유, 세상에. 경사 났구나. 잘했다, 새아가.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은 제대로 된 여자와 하게 됐습니다. 착하고 조신하고 바람기는 전혀 없었고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듬해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고 육아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하니 제가 봐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딸도 직장을 다니게 됐다며 손주 둘을 키워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손주 셋을 한꺼번에 돌보게 됐죠. 사실 저는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여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이 채널에 사연을 듣는 게 있긴 하네요. 사연을 틀어놓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겪었던 전며느리가 생각나서 사연을 써보게 됐답니다. 그 전며느리는 감옥에서 콩밥 먹으며 벌을 받고 있고 나중에는 하늘의 벌도 따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 사연의 글이 끝이 나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던데 다들 사람 조심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듯 사람을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